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옹벽 및 흙막이 공법이 되겠습니다. 옹벽하고 흙막이는 지금 공통점은 뭐냐면 옆에 있는 수평에 지금 토합을 받는 이 수평 토합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구조물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 수평력 중에 이 흙이 미는 이 토합이 아니라 물이 미는 힘을 받는 이런 것이 되려면 댐이나 뭐 제방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댐하고 제방은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평 토합을 받는 이런 구조물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질역학에 있어서 수평 토합 이론을 한 번 정도 복습을 하시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강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주제는 옹벽에 대해서 하고요. 후반부에는 지금 이 토류벽에 대해서 주로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뭐 토류벽의 계층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최근에는 이 토류벽이라는 용어가 지금 상당히 이제 좀 안 쓰는 추세고요. 그래서 우리가 흙막이벽 이런 쪽으로 용어를 많이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토류벽이라고 써 있는 것도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흙막이벽 이렇게 쓰도록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옹벽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옹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토합에 저항하여 수평 토합에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면 토사의 붕괴를 방지할. 배면 토사라고 하는 거는 옹벽 뒤쪽에 있는 흙, 그것이 지금 붕괴되는 것을 막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옹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지금 할 수 있겠죠. 자, 비탈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비탈면에 뭐 집을 짓거나 이런 작업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이만큼을 절치를 해내고요. 자, 이 상황에서 여기다가 뭐 건물을 이렇게 쳐서 여러분들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평탄화 작업을 해서. 자, 그럼 이 부분이, 절치된 이 부분이 수평으로 미는 지금 토합이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토합에 의해서, 이 옹벽 배면의 토사가 이 붕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토합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물들을 뭔가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옹벽이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옹벽의 종류를 지금 나눠보면 일체식 옹벽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특수한 이런 옹벽들이 있습니다. 자, 일체식 옹벽, 일반적으로 이제 콘크리트를 치는 이런 이제 옹벽이 되겠죠. 자, 옹벽의 일체식 옹벽의 종류를 보면 중력식 옹벽, 캔틸레버 옹벽, 캔틸레버 옹벽에는 역형 또는 L형, 뭐 L형도 있고요. 자, 부벽식 옹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를 좀 하얀 화면에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옆에 흙이 밀고 있어요. 토합이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옹벽을 이렇게 쳤죠. 쳤어요. 그러면 이 옹벽이 토합에 저항하면서 어떤 형태로 파괴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옆에서 밀고 있는 데서 그대로 옆으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형태의 파괴를 우리가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동 파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또 하나 지금 이 옹벽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는 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옹벽 자체가 이렇게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도에 의해서 이 옹벽이 붕괴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어떤 것이 있냐면 옹벽에 내리는 무게에 의해서 여기 있는 기초 지반이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지반에 지금 지지력이 부족해서 옹벽 자체가 붕괴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다 지금 괜찮은데 이 옹벽 부재 자체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부재가 옹벽이 부재 자체가 파괴할 우려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옹벽을 안정하게 우리가 이 유지를 한다 하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활동에 대해서 안정, 전도에 대해서도 안정, 부재 자체도 지금 깨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고 두꺼워야 되고요. 기초 지반의 지금 안정성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같이 얘기했지만 지금 옹벽의 안정성 조건 따진다면 크게 이런 네 가지 형태의 이제 조건을 가지고
옹벽의 안정성. 뭐 세 가지만 본다면 부재 안정성은 어떤 부재의 재료적인 문제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활동 전도, 기초 지반의 지지력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옹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옹벽을 치는데요. 지금 이 옹벽의 자체 무게를 가지고요. 자체 무게를 가지고 옆에서 오는 이 토압을 지금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이제 밀리는 결국은 활동하는 거죠.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 옹벽 저면과 흙 사이에 마찰에 의해서 저항을 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지금 마찰각이 델타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마찰에서 저항할 수 있는 거는 W에다가 탄젠트 델타만큼이 마찰로 지금 프릭션으로 저항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옆에 작용하는 수평 토압에 비해서 F가 최대로 저항할 수 있는 마찰 저항이 더 크다면 지금 옹벽의 안정성은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활동, 이런 형태의 옹벽에서 활동에 대한 안전율을 따진다면 안전율은 항상 어떻게 돼요? 파괴되려는 거시기와 저항하는 것이지 비입니다. 자, 힘으로 따지면 파괴시키려는 건 PA가 파괴시키고 있고요. 저항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W의 탄젠트 델타만큼이 저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얘가 만약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 수 있겠죠.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괴시키려고 하는 힘은 뭐냐면 회전하시키려면 PA 곱하기 X라고 할까요? X. 저항하는 힘은 W 곱하기 Y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전도에 대해서 안전율을 따진다면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 PA 곱하기 X, PA 곱하기 X 이런 모멘트에 의해서 파괴를 시키려고요. 전도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저항하는 건 W 곱하기 지금 Y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옹벽의 지금 활동 전도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 W가 커지면 이 무게죠. 옹벽의 무게가 커지면 옹벽의 안정성은 좋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좋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안정을 하기 위해서 외력 PA나 PA 곱하기 X는 고정된 값이고요. 자, 얘를 키우기 위해서 이거를 안전율을 키우기 위해서 W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옹벽의 자체 자중을 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형태가 지금 뭐냐면 중력식 옹벽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처음에 옹벽의 높이가요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자, 이랬을 때 이 W로 이렇게 PA를 이렇게 저항을 하는데 옹벽의 높이가 만약에 좀 더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 W를 지금 결정을 하는데 이 활동에 의한 거는 W가 증가하면 쭉 증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W 곱하기 X 이렇게 했더니 W가 너무 무거워서 기초지반의 안정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넓은 지금 이 단면의 재료를 가지고 시공하는 거는 재료비도 많이 들고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활동에 대해서 안정성은 잡히는데 자, 전도에 의한 지금 이 안정성을 잡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X죠. 지금 W가 하면은 이 활동의 중심에 대한 이 거리예요. 자, 그러면 W가 작다고 하더라도 X가 커지면 안전율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이를 이제 넓히는 거예요. W가 아니라 X로. 그러니까 지금 이 활동에 대한 안정성은 잡혀 있는데 전도에 대한 안정성을 지금 보장받기 위해서 W가 아니라 X로 이제 조절하려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하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단면을요, 무게중심을 만약에요, 가운데를 이렇게 비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작용해요? 역시 여기에 작용하죠. 요 X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W 곱하기 X 했을 때 아까 다 차있을 때부터 W는 줄었지만 X는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금 활동에 대한 안정성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전도에 대한 안정성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가운데를 비우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 이 옹벽을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 쳐요. 그러면 자, 여기에 W가 작용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작용할 때에 비해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작용하는 거리가 이거였는데 앞을 이렇게 모양을 뺐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용하는 거리가 이렇게 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지금 옹벽을 구성한 게 뭐냐면 캔틸레버 옹벽이에요. 그러니까 옹벽의 높이가 조금 이제 높아져서 이게 무게를 키우는데 한계점이 있어서 단면의 형상을 조금 조정해서 이 전도 파괴에 대한 안정성을 모멘트 팔 길이를 키움에 의해서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겠다 하고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캔틸레버 옹벽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은 어떻게 돼요? T자를 거꾸로 돌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역-T형 옹벽이라고 하고, 자, 옹벽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친 옹벽을 L형 옹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거꾸로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L형 옹벽 이제 부릅니다. 다 지금 뭐예요? 모멘트의 중심점을 키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도 어떻게 돼요? 이놈이 없을 때는 보면 어떻게 돼? 이 무게만을 버티는데 이렇게 전면에 판을 빼놓게 되면 여기 있는 토치의 무게까지를 포함해서 얘가 누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멘트 팔 길이도 커지고 이 흙 자체의 무게를 어떻게 돼요? 거꾸로 안정해 역이용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안정에 도모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캔틸레버 옹벽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캔틸레버 옹벽을 쓰는데 이 옹벽을 아까 활동 전도에 대해서는 안정됐는데 이 옹벽을 굉장히 높게 키웠어요. 그래서 활동 전도에 대해서는 안정하게 우리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긴 형태가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옹벽 부재 자체가 어떻게 돼요? 깨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옹벽 자체를 깨지지 않게 하려면 이 단면을 뭐 더 키우고 뭐 철근을 더 많이 보강하고 하는데 이런 방법보다는 효과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다가 부벽이라는 거를 대는 겁니다. 자, 지금 예를 들면 옹벽이 지금 이렇게 보이나요? 자, 이런 뭐 L형 옹벽이 있다고 칩시다. 자, 얘가 부러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놈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 사이에다가 벽체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벽체를 두는 거예요. 이 벽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부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깨지려고 할 때 이 벽체가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 잡히겠죠? 여러분들은 세대는 뭐 어쨌든 옛날에 뭐 드라마 보면 지게 짝대기로 고여놓은 형태. 그러니까 지금 벽체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그래서 이렇게 옹벽이 있으면 이쪽으로 그릴까요? 뭐 이렇게 있으면 벽체 여기다 벽체 이런 식으로 나눠 이런 것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부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벽식 옹벽에 우리가 해당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이런 형태의 단면에서 가운데를 비우는 이런 옹벽 형태는 잘 안 쓰는데 댐에서는 쓰죠. 그래서 수평력을 받는데 활동전도 마찬가지인데 가운데를 비우는 이런 게 중공식, 그러니까 가운데를 비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도 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옹벽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아까 봤던 지금 옹벽의 일체식 옹벽의 형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체식 옹벽의 종류를 봤더니 먼저 이제 중역식 옹벽이 있어요. 그림부터 볼까요? 자, 이게 중역식 옹벽이고요. T자 거꾸로 온 거 역형, L형. 이쪽을 앞으로 놨으면 지금 역L형이 되는 거고요. 부벽을 이렇게 받쳐놓으면 지금 부벽식 옹벽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옹벽에서 어떻게 되나 하는 것들을 봅시다. 중력식 옹벽은 콘크리트 이 벽체의 자중에 의해서 토합을 저항을 해요. 그래서 높이가 높아지면 이 토체 자중이 굉장히 많은 토체 자중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잘 안 쓰고요. 일반적으로 한 3m 정도 높이까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중력식 옹벽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무게, 그러니까 이 중력식 옹벽보다 좀 더 예쁘게 한다면 여러분들 뭐 석축을 쌓는 것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석축은 뭐 3m, 4m, 5m 이렇게 석축 쌓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힘을 받는 걸로 쌓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수직으로 쌓지 않고 그러면은 안정성을 확보해서 상당히 비탈면에 경사를 확보한 다음에 석축을 쌓는 이런 게 수반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옹벽 형태라면 3m 정도까지. 자, 캔틀레버 형태의 옹벽은 전도에 대해서 안정성을, 모멘트 팔 길이를 키우면서 안정성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높이는 한 3에서 7m 정도. 자, 같은 형태로 가는데, 지금 옹벽 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지금 옹벽 자체가 어떻게 돼요? 파괴될 우려가 있어서 부벽을 이렇게 받치는 형태가 된 것. 그래서 이런 건 높이 한 7m 이상의 경우에는 부벽식 옹벽을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뭐 볼 일이 있지만 기본적인 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은 봅시다. 자, 보강토옹벽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흙 속에 보강계를 매설하여 강한 보강체를 형성하여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봅시다.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성토된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토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성토를 해서 이런 토체를 이제 형성을 하는데, 자, 요 성토한 요 사이에다가 그리드를 넣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 이런 망으로 된, 플라스틱의 망으로 된 단단한 거를 일단 집어넣고, 성토를 하고, 요또 집어넣고, 성토하고, 집어넣고, 성토하고, 집어넣고, 성토하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전면에 이런 벽체를 끌어서 지금 형성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성토를 해내고요. 성토를 하고 여기다가 전면판이랑 연결을 해서요. 지금 이렇게 그리드를 설치를 하고요. 다음 단 이렇게 성토를 하고요. 여기다가 전면판 그리드를 이렇게 두고요. 이 작업을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 전면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옹벽이 이런 전면 판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얘가 보강토 옹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보강토 옹벽은 표면에서 이렇게 밖에서 이게 보기에는 이런 일체식 옹벽보다는 좀 위압감이 덜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예뻐 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아주 높지 않은 물론 놀라는데요. 보강토벽으로 뭐 10몇 m 이상 이런 뭐 아주 고성토도 보강토로 2단, 3단에 쌓는 경우도 있는데 논란은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강토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텍솔은 모래와 뭐 이게 흙 자체를 배면의 토사를 굉장히 강하게 키워서 토합을 줄이는 형태가 텍솔인데요. 앵커는 지금 우리가 뭐냐면 자, 여기다가요, 판을 넣고요, 쭉 강선을 넣고요, 여기에 구근을 형성한 다음에 당겨서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얘가 파괴되려고 하면, 지금 이 앵커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파괴되려고 하면 그 파괴된 힘을 이쪽에서 앵커를 잡고 있는 힘으로 얘가 버티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앵커, 뭐, 어스앵커도 요새는 뭐 용어적으로 어스앵커 대신에 그라운드 앵커 이렇게 쓰자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소일 레일링은 뭐냐면 지금 이런 인장을 가는 대신에 그냥 레일링은 말 그대로 못이죠, 못. 그래서 못을 찔러 넣는 거예요. 강봉을 삽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강봉이 파괴되면 이 강봉이 잘려야 또는 뽑혀야 얘가 옹벽이 지금 무너지니까 그러한 저항체를 가지고 옹벽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형태를 우리가 소일 레일링 옹벽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앵커 옹벽은 지금 이 가의 얘를 당겨서 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벽체 변이가 많이 안 일어나는데, 지금 소일 레일링은 얘가 변이가 되면서 동시에 뭐가 지금 저항력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소일 레일링은 상당한 지금 변이를 수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소일 레일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변이를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은 쓰기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물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옹벽의 안정 조건.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살펴봤던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이 개론적으로 살펴봤던 거를 이제 보고자 하며, 첫 번째 옹벽의 안정 조건, 첫 번째 전도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활동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기초지반의 안정성을 확보해야겠다. 4 쓴다면 지금 이 부재의 안정성. 부재가, 이 옹벽 부재가 이 자체가 파괴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뭐 기준 안전율 이렇게 써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크게 숫자적으로 외우실 필요까지는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안전율이 기준 안전율보다 좀 더 크게 확보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 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활동 방지벽, 그래서 전단 키, 쉐어 키라는 게 있어요. 이놈은 지금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 지금 아까 옹벽 형태를 이렇게 쳤어요. 쳐서 지금 저항을 하는데, 이쪽에 지금 이렇게 그럴까요? 토합을 지금 살펴를 보면, 이쪽 부분에 어떻게 돼요? 주동 토합이 이렇게 파괴시키려고 걸리고요. 이쪽 부분에 수동 토합을 일부 저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 벽체 무게에 의해서 또 이게 마찰에서 저항을 하죠. 그런데 이쪽에서 미는 힘과 이쪽에서 미는 힘, 이쪽에서 저항하는 저항힘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야, 무게를 늘리기에는 조금 과다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빼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주동 토합이 증가하고 수동 토합이 증가하는데, 토합 개수가 이건 역수잖아요. 이쪽에 이 주동 영역의 토합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 활동에 대한 저항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 얘가 지금 뭐냐면 이 전단 키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 줄다리기 시합하면 운동장에서 처음에 하는 게 발로 이게 땅을 막 해서 딱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마찰을 갖고 미끄러지니까 살짝 이렇게 파갖고 이렇게 딱 걸어요. 그죠? 이 딱 거는 요 작업의 지금 형태, 그게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옆으로 이렇게 쭉 미끌려 가려는 거죠.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근데 마찰이 여러분들 이 신발 바닥하고 여기가 마찰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해서 이렇게 걸었어요. 걔가 지금 뭐냐면 활동 방지 키, 활동 방지벽, 전단 키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뭐냐면 지금 요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옹벽의 안정성을 이제 확보하는데, 이 옹벽의 뒤체험 재료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지금 옹벽에 여기에 이게 잘 나오는 놈이 마찬가지가 자, 요 옹벽에 있는 이 흙, 이게 지금 뭐냐면 뒤체험 재료예요. 뒤체험 재료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보조기층 재료는 뭐냐, 입상의 재료입니다. 자갈지 흙을 일반적으로 쓴다 하는 거고요. 자, 이 흙을 쓸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거에 조심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자, 이쪽에 만약에 수압이 걸려요. PA 더하기 수압이 걸립니다. 물이 안 빠져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수압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토질역학 시간에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이런 수평력을 받는 구조물에 지금 배수가 안 돼서 비벼 상태로 수압이 작용하면 이 수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옆에 수평으로 미는 힘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어떤 게 지금 중요하냐면 수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얘를 떨구도록 물이 잘 빠져야 돼요. 그래서 배수가 용이할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또 이제 배면의 토사를 여러분들이 다준 장비를 가지고 다지면 이 미는 힘에 의해서 이 옹벽을 손상을 줄 게 있죠.
그래서 다짐이 굉장히 잘 되는 흙. 큰 다짐 에너지를 가지 않고도 다짐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압축성도 작은 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옹벽의 뒤채움 재료로서 많이 씁니다. 이거는 옹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암거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부분에 뒤채움을 하는 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뒤채움 형태의 재료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건 뭐냐면 다지기 굉장히 용이해야 되고 압축성도 작고 배수도 잘 되는 이런 지금 재료적 특성이 있고요. 이런 특성을 만족하는 흙, 그러면 자갈질 흙이 일반적으로 이런 특성을 만족한다. 그래서 자갈 구하기 힘드니까 어떤 경우에는 최소한 양질의 토사, 양질의 토사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